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공업용 포르말린을 쓴 장어 양식장에 이어 이번에는 발암 물질인 니트로푸란을 사용한 뱀장어 양식장이 적발됐습니다. 현장 고발합니다. 전교조와 시민단체가 비리 사학의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횡령 의혹이 제기된 전주의 한 사학법인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의장직 사퇴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새벽 사이에 내려진 강풍주의보가 해제된 가운데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말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도내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발암 물질이 또 검출됐습니다. 지난달 공업용 포르말린에 이어 이번엔 동물용 항생제입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도내 양식장에서 발암 물질 검출이 잇따르면서 먹거리 안전에 걱정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부안의 한 장어 양식장입니다. 붕어 등 수산물 종묘를 주력 업종으로 30kg 수준의 소규모 장어 양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수부의 안전성 조사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이 검출됐습니다. 최초 시료 채취는 3월 말에 이루어졌고요. 분석 통해 가지고 나온 게 이제 어제 확정이 돼 가지고 검출된 니트로푸란의 양은 킬로그램당 0.02mg. 검출되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니트로푸란은 동물용 항생제로 간과 신경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2003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해당 업주는 니트로푸란을 사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난 대숙지 않게 그걸 모르고 그냥 한 것인데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지는 진짜 몰랐네. 지난해 도내 한 장어 양식장에서 니트로푸란이 검출되고 지난달에는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이 적발돼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상황. 도내 일부 장어 양식장에서 발암 물질 사용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수십억 원의 횡령 의혹이 드러난 전주의 한 사학법인에 대해 추가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법인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시민단체는 도내 모든 사학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장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가 도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학법인 비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학처럼 학교 시설을 무단으로 개조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학교가 고창과 완주에도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교원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도 비리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모든 사학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학에서도 이러한 재단의 비리 문제가 여러 건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학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옛 학교 부지 매각으로 발생한 매각 대금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5, 6년 전에 학교 부지를 매각했거든요. 그 매각 대금이 약 100억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100억의 행방이 묘명합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학교 법인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회계 장부와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고발 대상자 10여 명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학교 측은 해외 체류 중인 이사장이 이번 주 안으로 귀국한다며 내부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요즘 대학 캠퍼스엔 벚꽃이 한창인데요. 원룸 계약으로 보증금 피해를 보게 생긴 원광대 학생들에게 벚꽃이 핀 4월은 잔인한 달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에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확인돼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익산 원광대에 재학 중인 유모 양은 올여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가 한창인데 원룸 문제까지 겹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제 직구하라고 3,500을 대출받아서 빌려주셨는데 그 돈이 날아가게 생겨가지고 취업 준비도 잘 집중이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대학에 입학했다는 기쁨도 잠시. 올해 익산으로 유학을 온 대학 새내기에게 지난 2월 생애 첫 부동산 계약은 이제 끔찍한 기억이 됐습니다. 한 달도 20일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건물의 전기가 끊겨서 불편함을 겪고 있고 관리비를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께서 내셔야 되는데 학교 측이 집계한 잠정 피해액은 50억 원. 피해자는 모두 123명으로 1인당 피해액은 4천만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 가운데엔 원광대 재학생이 전체 70%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일반인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군산대 주변 원룸촌에서도 사기 혐의를 받는 43살 A씨 소유의 건물 한 채가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 게 확인돼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 집주인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적지 않고 세입자들은 금융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보증금 전체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야 하는 형편인데 그 배당을 전부 다 이제 받아가지고 구제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고 학교 측은 고소장을 제출해야 경매에서 배당을 받기 유리하다며 우선은 적극적인 신고에 나서달라고 당부합니다. 피해 얻는 전입 세대가 한 250세대로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 지금 신고된 접수는 한 120여 건밖에 변호사협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무료 소송을 지역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선 가운데 집주인 A씨는 구체적인 피해 보상 계획은 말을 아낀 채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걸 막아보겠다는 문자만 취재진에 보내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센데요. 송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한마디로 거부 의사를 밝혀 야권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굳은 표정으로 의장석에 섰습니다. 의회 규정에 따라 자신의 기소 사실을 동료 의원들에게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송 의장은 일단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억울하며 무죄를 밝힐 때까지 의장직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와 신뢰에 동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심려를 끼칠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도의회는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송 의장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르면 이달 징계 수위가 나올 예정인데 거취를 결정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던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의회의 도덕성에 심각한 흠집을 냈으면서도 자리에 연연하는 건 아니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의혹이 다 말끔하게 해소되셨을 때 다시 한번 그 직을 도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호영 의원 측근의 후보 매수 사건과 완주 호정공원 도의원 개입 의혹 등 최근 잇따른 민주당 의원들의 각종 의혹은 당에 대한 비판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자성과 혁신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 의장의 의장직 유지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어 총선을 1년 앞둔 민주당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해 일자리 확충 대책이 시급합니다. 도의회 최찬욱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서는 20세 이상, 39세 미만 인구 12,000여 명이 빠져나가는 등 청년층 인구 유출이 최근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현안인데 전라북도가 올해 실행 과제는 절대수가 부족한 데다 정부 지원에만 의존해 효과도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만금 아리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온 단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문화재단이 상시 고용을 부정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단원들의 오디션 채점표와 추천서 등을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조 서류가 노동위의 부당해고 기각 판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재심 청구와 함께 재단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자료 검토 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맞춘 수제 맥주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군산시가 지역에서 생산된 보리를 이용해 맥주의 원료인 메가를 국산화하고 고급 수제 맥주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흰 찰쌀 보리를 소재로 각종 이벤트와 함께 여러 가지 먹거리를 선보여 호평을 얻은 군산의 지역 축제. 이제는 수제 맥주 생산에 도전합니다. 지역에서 재배한 보리를 이용해서 맥주의 원료인 메가, 즉 엿기름을 만드는 실험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 발효 기간 등을 달리해 최고의 맥주 맛을 낼 수 있도록 양조기술 연구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군산하면 보리라고 저희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맥주 보리를 이용해서 또 다른 맥주 산업, 군산의 보리 산업을 이끌어가려고 맥주 메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군산시가 국내 수제 맥주 시장 확대에 대응해 연간 250톤의 메가를 가공하는 사업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농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맥주 양조용 국산 메가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올 하반기에는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업과 수제 맥주가 연계되면 농가 소득 향상과 함께 관광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농민에서 보리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2차, 3차 가공, 수제 맥주라는 그 6차 가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취지를 갖고 있고요. 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수제 맥주 제조업체와도 메가 산업 활성화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군산의 메가와 수제 맥주 생산이 브랜드 특성화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도내 상수도의 20%가 새고 있어 누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나인권 의원은 도내 상수도 누수량은 연간 생산량의 20%가 넘는 5,400여만 톤으로 경제적 손실 규모가 67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내 상수도 누수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로 심각하지만 누수 탐지 시스템 도입 등의 도비 보조는 연간 5억 원 미만으로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고창 갯벌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고창군 보건소는 고창 서해안 갯벌에서 조개류와 바닷물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을 막으려면 해산물이나 어패류를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최근 완연해진 봄 날씨에 등산이나 트레킹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김제 금평저수지 둘레를 잇는 산책로, 금평-곁길이 완성돼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김제에서 원평을 지나 금산사를 가다 보면 오리알터라 불리는 금평저수지가 있습니다. 김제시는 금평저수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10년 전부터 수변 산책로와 쉼터를 조성했으며 최근에는 둘레길인 금평-곁길을 완성했습니다. 금평-곁길은 총 3.5km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주변에 금산사가 있어 문화관광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금평-곁길은 모악산 자락의 산림 경관과 금평 저수지의 친수 경관이 어우러진 산책 코스로 가족 또는 연인들과 산책하기에 멋진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정유재란 당시 1만 의사가 순절한 남원성터 주변 중앙공원이 만인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중앙공원은 당시 남원의 중앙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한 이름으로 최근 주민 설문을 바탕으로 시민 정서와 역사성을 고려해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남원성의 역사성을 살리고 1만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읍시의 행복한 삼터 연짓들 사업이 국토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주거지 지원형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행복한 삼터 연짓들 사업은 향후 4년간 사업비 140여억 원이 투입돼 일과 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정주 여건과 마을 공동체 자립 기반 그리고 주민주도 문화마을 조성이 추진됩니다. 완주군은 생활 쓰레기와 건설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려온 삼내읍 수도산 근린공원 일대를 도시숲으로 조성했습니다. 삼내 도시숲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목백합 등 5만 9천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고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와 파크 골프장, 체력 단련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시가 조성한 선호송 예술촌이 정부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호송 예술촌 사업이 재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면서도 낙후된 도심을 재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는 총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예술촌의 복합 문화 공간인 마을숲을 조성하고 예술가 이주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옥마을 관광객들을 위한 전통 문화 공연이 마련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11월까지 경기전 수복청에서 한여름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 반에 궁중음악과 재즈, 민속음악 등을 아우른 퓨전 국악 공연을 펼칩니다. 또한 오는 20일부터 10월까지 한옥마을 태조로와 경기전 앞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수문장 교대 의식을 진행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예산 지원이 현안으로 제기됐습니다. 도의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확대가 시급한데 정부는 교육 예산을 줄이려 한다며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 비율을 늘려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줄어드는 국세만큼 교육 예산을 줄이려는 것은 국가 책임 취지에 역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재능 기부로 마련된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공연이 오는 14일 한옥마을 내 동학혁명 기념관 앞에서 열립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이 내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제133회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전주 시립국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의 신비한 모험 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가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부안 출신의 박방영 작가가 오는 17일까지 오진 문화공간에서 개인전을 갖습니다. 지난 마이산 벚꽃축제가 오늘부터 21일까지 마이산 북부 주차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제19회 모악산 진달래 화전축제가 오는 14일 완주군 모악산 대원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익산 시민대학 강좌가 오늘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하루 3분 나만 생각하는 시간이란 주제로 마련됩니다. 고창군은 도서관 주간을 맞아 오늘부터 17일까지 고창 국립도서관과 성호도서관에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국국악협회 전라북도 지회에서는 제39회 전국 고수대회 참가자를 접수받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새벽 사이에 내려진 강풍주의보가 해제된 가운데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말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이 9도에서 낮 기온은 12도, 익산은 7도에서 13도, 동북권은 무주가 5도에서 8도, 진안은 6도에서 10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7도에서 12도, 부안은 7도에서 11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지역이 좋음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